이 숫자 가지고 계산해 보세요 시켰는데 계산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게 ROI, 이 개념, 요거 ROI다라고 하는 거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겠어요? 이만큼 교육하는데 프로그램에 투자했으면 이만큼 비용으로 계속 남을 거고, 이만큼 비용보다는 더 큰 회사의 이익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됐을 때 전략적 파트너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걸 하는 프로세스가 평가를 계획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데이터 모은 거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적당하게 만들어서 보고해라. 옵티마이즈 한다라고 하는 게 보고를 그걸 하라라고 하는 건데, 세부적인 프로세스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시간 관계상 이건 못할 것 같고요. 이런 단계들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얼라이먼트 모델이라고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결과 리포트를 마지막에 가서 ROI를 뽑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프로그램을 만들 때부터 이걸 생각하면서 하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할 때 왜 만드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 있어야 되고, 요 페이오프 니즈에서부터 시작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조직에 어떤 효과를 줄 것 같은지,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 조직에서 원하는 뭘 높여주고 싶은 건지에 대한 것부터 명확하게 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요 ROI 오브젝티브, 이 ROI의 목표라고 하는 데서부터 프로그램 설계할 때 시작을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페이오프 니즈가 나오고 나면 그거에 따라서 비즈니스 니즈라고 하는, 비즈니스 니즈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지표를 우리가 건드릴 거냐라고 하는 거고, 그 지표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수행이 나와야 되는지, 그 수행이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떤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프리퍼런스나 인풋 니즈니까 이거는 직원들이 뭘 어떤 방식을 선호하는지,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뭘 어떻게 집어넣을 건지,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해서 몇 시간짜리 강의를 만들어낼 건지, 교육을 만들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인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설계가 내려오면 평가는 다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투입됐는지, 반응 어땠는지, 학습은 됐는지, 적용할 수 있는지, 효과가 뭔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ROI가 얼마가 나왔는지 평가의 과정으로 간다. 근데 설계는 저 위에서부터 해라 라고 하는 측면인 거죠. 예를 들어 오늘 무슨 예가 있었냐면, 뭐 예를 들면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저기 부장님들 리더십 교육 좀 하지? 라고 오더를 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네 알겠습니다, 리더십 프로그램 만들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왜요? 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사장님한테. 왜요? 왜 부장님들의 리더십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라는 거죠. 그러면 아니 우리 부장들이 좀 직원들을 이렇게 잘 관리하고 이렇게 일을 잘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런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봐. 왜요? 라고 또 물어보라는 거예요. 왜라고 물어보면, 그게 왜 자꾸 물어보라고 하면 사장님이 마음속에 뭔가 있다라는 하고 싶은 얘기가, 근데 그거를 대놓고 얘기를 못 하셔서 이렇게 애둘러 얘기를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를 몇 번 질문을 하고 들어가다 보면, 그런 식으로 질문하면, 아니 직원들이 왜 일을 열심히 안 하고 이렇게 쉬는 시간도 되게 많은 것 같고 결근도 되게 많은 것 같고 뭐 관리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장님 결근이 이슈신 거죠? 라고 얘기하면, 그래 결근이 이슈야, 그걸 부장들이 잘 관리해야지, 이렇게 얘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포인트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직원들이 업무에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는 이걸로 인해서 우리 회사에 뭔가 로스가 생기고 있고, 이거를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부장님들이 직원들을 데리고 어제 했던 뭐 스테이 인터뷰가 됐던 뭔가 이런 자기들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뭔가를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얘가 나온다는 거예요. 페이오프 니즈가 나온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직무 몰입하지 않고 결손이 생겨서 우리 회사에 미치는 손해가 얼마 있다를 계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직원들의 결근율에 따라서 우리 회사가 받는 손해가 얼마 있다라고 하는 걸 계산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뭘 따져요? 비즈니스 니즈에서 결근율을 지표로 가져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교육하기 전하고 교육한 후에 그럼 직원들의 결근율이 바뀌냐라고 하는 거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퍼포먼스 니즈에서 그러면 부장님들이 직원들 만나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퍼포먼스가 명확해지고, 그게 명확해지면 그거를 이걸 교육시키면 해결되겠구나라고 하는 교육의 니즈가 나오고, 그걸 가지고 교육을 시키면 결국은
끝에 가서 저 ROI 계산해서 사장님한테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리포팅을 해야 아, 돈 쓴 보람이 있네 이 소리가 나온다라고 하는 의미였었어요. 이게 말로는 되게 쉬운데 실제 하려면 되게 어려운 일이긴 한데 개념은 그렇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얼라이먼트 모델이라고 하고 비즈니스 니즈하고 교육하고 얼라인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 어제도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거를 평가를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보고 그냥 그 학습 테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것만 해볼까요? 첫 번째 거 너무 어렵네. 예, 이거 해볼까요? Rate the facilitator 4 out of 5 on presentation skill. 4 out of 5는 뭔가요? 네. 퍼실리테이터 이 교육을 진행했던 퍼실리테이터의 프리젠테이션 스킬이 5점 만점에 4점을 받았습니다. 이건 몇 수준의 평가예요? 제가 너무 설명 안 하고 훅 넘어갔네요. 네. 리액션 1수준, 러닝 2수준, 어플리케이션 3수준, 임팩트 4수준, ROI 5수준이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너무 막 훅 넘어갔죠? 네. 퍼실리테이터의 프레젠테이션 스킬이 5점 만점에 4점이었습니다. 이건 무슨 평가예요? 몇 수준 평가예요? 리액션 1수준 평가. 네, 쉬운 거예요. 그냥 반응하셔도 되는 거예요. 너무 긴장하시지 마시고. 네. 예를 들면 이런 거는 너무 명확해서 Achieve 20% ROI 1 year after program implementation. 프로그램 진행했더니 20% 정도의 ROI를 얻었다. 이건 몇 수준? 5수준.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볼까요? Be able to demonstrate the 5 steps to calm on upset customer. 저 뒤에는 무슨 얘기인지 몰라도 될 것 같고요. 예. 뭔가 할 수 있게끔 됐다. 이거 몇 수준일까요? 할 수 있게 됐다. 3수준. 할 수 있게 됐다. 2수준? 3수준. 그래서 뭐 이거는 중요한 거 아닌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그냥 저기 잠깐 쉬어가려고 그런 거였는데 안 쉬어가게 됐네요. 이렇게 판단을 해서 1수준부터 5수준까지의 평가라고 하는 거를 그냥 예시를 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었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계속 설명하시는 거였어요. 요새는 이거 하고 계시대요. 하이브리드 워크 인바이먼트에서 그 위에 하고 있는 계속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이 섞여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 그 효과를 어떻게 보면 좋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프로그램 예시를 하나 보여주셨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게 예전하고 좀 바뀐 게 예전에는 우리가 1수준 언제 평가해요 우리 보통? 교육 끝나는 시점에 2수준 언제예요? 학습평가? 이것도 끝나는 시점에 3수준 언제 해야 돼요? 언제 할까요? 3수준이 현업 적용돼요.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계속 드리고 있군요. 저 혼자 얘기할게요 그냥. 네. 가서 쓰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업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교육청에서는 3수준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우리 손을 이미 떠난 뒤에요.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3수준부터는. 우리 손에 계속 우리가 이렇게 계속 교육장에 계속 모시고 있을 때는 1수준, 2수준 평가는 되게 쉬워요. 설문지 돌리거나 시험 보거나 뭐 인스트럭터한테 이거 평가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떠나셨으니까. 그래서 3수준이 되게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4수준, 5수준은 더 어려워지는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이분이 제안하는 거는 이렇게 좀 이렇게 장기간의 프로젝트가 있다라고 그랬을 때 1수준, 2수준, 3수준을 계속 섞어서 하라는 프로그램 안에 섞어서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시고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시고 이러면 가시기 전에 1수준 물어보고 뭐 돌아왔을 때 2수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그래서 가서 잠깐 가서 일하고 왔는데 그래서 배운 거를 잘 쓰셨나요? 라고 하는 3수준도 좀 집어넣어 보고 이렇게 해서 장기간으로 끌고 가는 프로젝트에서 프로그램 안에다가 평가들을 같이 끼워 넣어서 진행을 해라. 그러면 조금 더 평가하기가 쉬워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끝에 가서는 ROI를 통해서 성과를 좀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얘도 예시로 제시해 주신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활동은 비용을 나타내고 우리가 뭔가 한다라는 건 이건 다 비용인 거고
비용은 삭감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 항상 우리 연말 되면 예산 가지고 굉장히 골치 아프시잖아요. 기획 쪽이랑. 예. 그래서 결과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자신이 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하려면 구체성이 결과를 주도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장님이 뭐 해? 그랬을 때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거 꼭 사장님한테 여쭤보라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파고 들어가면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 예, 그래서 구체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지 결과를 주도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적인 ROI가 나오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뭐 부장 대상으로 모집 과정을 했는데 돈은 되게 많이 썼는데 너무 뭔가 결과가 좋게 안 나오는, 그러니까 리턴이 안 되는, 뭐 별건 일이든 아니면 몰입도가 떨어진다거나 뭐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오히려 부정적인데? 라고 하는 ROI가 나와도 그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시지 말라는 거고, ROI를 계산하다 보면 꼭 돈으로만 계산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나오는 비즈니스 요구나 퍼포먼스 니즈에 대한 분석들이 있었을 거고, 그걸 하다 보면 우리가 잘못 건드렸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선의 여지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고, 이 포인트가 아니고 이 포인트였네 라고 하는 거를 찾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부정적인 ROI가 나왔다고 해서 실망하시지 마시고 했던 걸 들여다봐. 그러면 긍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들이 다시 찾아온다라고 하는 측면. 그래서 너무 겁내하시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SOJT에 대한 그 임팩트를 추적하는 이런 세션이 있었는데, SOJT도 익숙하시죠? 스트럭처드 OJT. 보통 우리가 하는 거는 OJT 그냥 김대리, 이대리, 박대리한테 야 신입사원 보낼 테니까 알아서 3개월 동안 잘 교육시켜줘봐 이렇게 보내는 게 우리가 보통 하는 OJT. 스트럭처드 OJT는 그걸 구조화시켜서 OJT를 그냥 담당자 대리님들이 알아서 하시는 OJT가 아니고 이렇게 꼭 시켜야 되는 내용들을 뽑아서 시켜주는 걸 우리가 보통 SOJT라고 하고요. 보통 이제 트레디셔널한 OJT들이 뭐 이런 거죠. 저 팔로우 조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게 그냥 김대리가 일하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 뭐 이렇게 물론 김대리가 하이 퍼포머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저거죠. unpredictable outcome, 성과라고 하는 거를 예측하기가 되게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reliable 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걸 좀 바꿔놓은 게 스트럭처드 온 더 잡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뭔가 하기 전에 플랜을 세워서 그거에 맞춰서 OJT 시키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프로세스도 계획해놓고, 그다음에 누가 할 건지 그 누가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담당자가 그 과제라고 하는 태스크라고 하는 걸 잘 알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거 할 수 있는 퀄리피케이션이 있는지 이거를 명확하게 해서 하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OJT를 받게 되는 사원들 같은 경우도 적절한 사람과 적절한 시간에 그다음에 적절한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배워야 되는 태스크와 프로젝트가 뭔지 명확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어느 장소에서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놓고 교육을 시켜라라고 하는 거고요. 이 세션은 스트럭처드 OJT가 뭔지를 설명하는 세션은 아니었었고요. 이렇게 했을 때 기존의 트레디셔널한 OJT하고 SOJT하고 비교해 봤을 때 효율성 측면, 그 다음에 효과성 측면에서 어떤 게 더 좋았는지를 분석해가지고 발표하는 세션이었었어요. 그래서 효율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여기 노비스 우리 기준으로 신입사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온보딩 하시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처음에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전문가까지의 성장, 여기서 전문가라고 하는 게 완전 전문가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어떤 과제에 대해서 그걸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수준까지 끌고 오는 데 있어서 기존의 언스트럭처드 OJT보다는 스트럭처드 OJT가 훨씬 빠른 시간 안에 거기에 도달시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게 대충 5배 정도 차이가 나는 정도의 수준으로 시간상의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펙티브니스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런 과제를 가지고 측정을 해봤더니 몇 개 회사들의 이런 성과들이 비교돼서 나왔고요. 그 임팩트를 이렇게 계속 쫓아가는 과정들이 테스트 인벤토리 만들고 해야 되는 목록들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전략적인 과제들을 도출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퍼포먼스 아웃컴 정의하고, 그 다음에
OJT 퍼포먼스의 밸류라고 하는 걸, 이 사람이 해야 되는 그 수행 과제 하나하나의 밸류 가치를 좀 계산해 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비용 계산해서 OJT하고 SOJT하고 비교해서 스테이크홀더들한테 또 보고해라라고 하는 거고요. 이 회사에서 진행했던 과업에 대한, 여기 보시면 요 5번 과제 인스펙트,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하여튼 저런 과제가 있는데, 저 과제를 가지고 SOJT 시킨 거랑 그냥 OJT 시킨 거랑 비교했을 때 비용적으로 저런 결과들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한 27,000불 정도, 되게 큰 비용인데 얼마나 많은 대상을 시켰는지 모르겠으나 한 27,000불 정도 SOJT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 물론 비용을 쓰긴 해요. 여기 보시면 트레이닝 코스트 보시면 전통적인 방식은 빵원 데리고 가서 잘 교육시켜주세요. 여기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빵원이죠. 여기 뭐 한 3,000불 정도 썼더니 27,000불 정도가 회사로 돌아오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되게 특이한 케이스인데, OJT하고 SOJT를 두 개 다 시킬 수 있는 환경에서 두 개를 다 시켜놓고 봤을 때 결과적으로 이런 게 나오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의 효과로 27,000불 정도 나왔다라고 하는 거고, 이걸 이제 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는 SOJT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대충 알아듣시고 계시는 거죠? 너무 저 혼자 신나서 막 얘기한 거 아닌가 잘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오늘 한 것 중에서는 사실은 저는 이제 그 메릴의 퍼스트 프린시플하고 그다음에 ROI하고 요거 두 개 가지고 주로 이제 기업에 가서 제가 강의해드리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런 코스를 만들 수 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평가를 해야 ROI를 구현할 수 있는지 쉽지 않은 얘기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든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 보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그래서 그쪽은 조금 길게 설명드렸고 다른 세션들은 제가 그냥 보고 온 거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어떻게 이렇게 진행해드리면 좋으실까요? 이게 도움이 되실까요? 네. 제가 굉장히 고민이 많아서 이렇게 세션을 조금씩 중요한 키워드만 뽑아서 설명을 드릴까, 아니면 한 개라도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서 좀 가셔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까 뭐 고민하다가 짬뽕 해보지 뭐 이렇게 짬뽕하긴 했는데요. 네. 몇 개 세션은 그냥 중요하게 다뤘던 주제만 설명드리고, 몇 개 세션은 또 좀 자세하게 설명드려서 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실 수 있게끔 해드리는 정도 수준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뭐 마무리하실 거 없으세요? 네, 그러면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